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의 정혜림입니다. 6주 연속 꿈쩍도 않던 전국의 집값이 이번 주 들어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강남 재건축발의 열기가 서울의 집값은 물론이고요. 지방의 아파트값 내림세마저 집어삼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그 인기가 열기가 뜨겁습니다. 또 지난주에 기준금리가 깜짝으로 인하로 단행이 됐기 때문에 전세난을 우려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매매에 나선 것도 한몫을 했다라는 평가들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흔히 보통 여름철 하면 부동산 비수기로 통하지만 올해 여름은 좀 다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넘어갈 시점 저희와 함께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과 전략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세워볼 시점인데요.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출발합니다. 네, 생생한 부동산 시장의 전망들, 소식들 꼼꼼하게 짚어드리면서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이나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서울전화 02-2077-6352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번호 02713-1813번으로 문자 넣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본 후에 정확한 답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 옆에 모셔봤는데요. LJ부동산연구소의 임종욱 소장과 이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좋은 부동산 정보들 많이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핫 이슈들 점검해 보고요.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서울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가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02년부터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인데요. 공급 과잉 논란에도 불구하고 높아만 지는 오피스텔의 인기를 분석해보고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수익형 부동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것이 오피스텔일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도 이제 1,000만 원 시대가 개막했다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공급 과잉 논란은 있지만 그 인기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가격은 상승세로 올라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부분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오피스텔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는 거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이 저금리 현상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예전에는 오피스텔 한다라면 주택에 포함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양도세 중과세 있었던 시절에는 이 오피스텔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이 양도소득세 부분을 피해가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여겨졌지만 네. 저희가 2008년도 이후에는 이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그런 중간에 가장 관심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중대형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사실 중소형 아파트라든가 이 오피스텔의 가격은 계속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어느 지역이든 다 오르지는 않는다라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통계 자료에서도 본다라면은 3.3제곱미터당 약 1,000만 원의 그 가격이 육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지역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대기업들이 좀 밀집되어 있는 이런 중심 업무 지역이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런 중심 업무 지역에는 임대 수요가 꾸준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실에 대한 염려가 좀 적기 때문에 많은 이런 분들이 계속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마포구라든가 서대문구 같은 이 대학교가 밀집되는 지역들도 역시나 임대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오피스텔이 또 곽광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피스텔에 투자할 때도요. 이렇게 지역적인 부분을 잘 관찰해서 들어가셔야 될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또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실제로 전용률이라는 부분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용률에 따라서 임대료에 대한 수익률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전용률에 대한 부분도 꼼꼼히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 이렇게 저금리가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이런 월세를 받는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 중심이라든가 또는 학교 주변의 오피스텔은 계속적으로 좀 안정적인 어떤 임대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금리 시대가 당분간 계속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은 계속해서 인기를 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입지 선정을 무엇보다 잘 해 나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역별 그리고 선택적으로 잘 접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그리고 그 지역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세미나 참석해 보시면 또 알려주신다라고 합니다. 세미나 일정도 함께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임종국 소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은퇴 후를 준비하는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꾸려주실 거고요. 6월 22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02713-1813번으로 미리 예약 접수 후에 방문해 보시죠. 네, 이렇게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세미나 직접 참여해 보시면서 지역에 대한 선정도 해보시고요. 그 지역을 또 콕콕 집어주시니까 직접 가보시면 발걸음이 헛들지 않으실 겁니다. 참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지금부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시청자부터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갖고 있으신가요? 예, 제가 행당역 풍림하이원 20평대 보유 중인데요. 네. 이걸 지금 좀 더 보유를 해야 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하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직장이 송파인데 네. 이쪽 지금 살고 있는 쪽에서 30평대 아파트를 매수해야 될지 아니면 진건 힐스테이트 쪽 그쪽으로 좀 알아볼 것도 생각 중인데 그쪽이 더 나은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우선 성동구에 위치한 아파트 말씀하신 거죠? 네네. 22평대. 그거는 현재 어떤 형태로 거주 중에 계신가요? 지금 보유 여기- 실거주 중이에요. 여기는 실거주 중이고 33평 형태는 어떤 점이 궁금하신 거죠? 투자 전망, 투자 실거주 목적으로, 및 투자 전망. 실거주 및 투자 목적으로 33평 네. 형태도 매입을 또 하시려고 하신다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 관심 있게 보신 지역은 없으시고요. 같은 아파트 쪽 보고 있고요. 같은 비슷한 동네 쪽으로 한번 봐주시면 네네.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동네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거주 중인 아파트부터 저희가 점검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바로 소장님 만나보시죠. 네, 시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행당역의 풍림 아이언 아파트 거주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네. 거주하고 계시는데 지금 20평대에 거주하고 계시고 30평대로 조금 더 갈아타시면 어떨까라는 것이죠, 일단은요. 네. 네. 네, 일단은 위치적인 부분을 한번 더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이용하시는 건 행당역이 조금 더 가깝게 이용을 하고 계시죠? 네. 지하철 이용하실 때. 그 아니면 바로 왕십역도 괜찮고요. 왕십역 쪽도 많이 이용하세요? 그래도 네. 지하철은 행당역이 좀 더 가깝지 않으신가요? 예, 맞아요. 네, 왕십리역 같은 경우에는 뭐 지하철 노선도 자체가 또 많이 이용도 하시고 또 위로 보시면 또 신당역이라든가 사실 이 동네 자체가 전부 다 도심권에 포함되는 지역이에요. 예. 원래 뭐 왕십리 뉴타운 하기 전에는 이 지역이 상당히 좀 상업적이지만 낙후된 동네였지만 최근 들어서 이 왕십리 뉴타운으로 인해서 주변의 기반 시설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왕십리 뉴타운이 그래도 이 지역의 가격을 어느 정도 끌고 가는 견인차 역할을 좀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텐질에서도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도 있고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아파트들도 있고 지금 현재 얼마나 거주를 하셨어요? 지금 거주한 거는 매수한 거는 한 4년 정도 되고요. 매수한 지 4년? 근데 거주 네. 바로 하신 건 아니시고 중간에 들어오셨어요? 예. 그러면 4년 전보다는 그래도 시세차익을 좀 보셨겠네요? 네. 근데 지금 앞으로의 투자 방향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죠? 예, 이거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지. 근데 지금 아니면- 30평대를 얘기하는 거는 거주를 20평대에서 조금 더 넓은 평수로 옮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오히려 20평대보다 30평대가 투자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그러신 건가요? 그러니까 평형을 투자 전망이 바꾸시려고 좀더 하는 있을 거는 것 뭐 더 같아요. 오를 것 같아서 그러신 거예요? 30평대가? 네네. 네. 20평대보다? 네. 그거는 근데 필요하신 평수는 거주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으신가요? 네. 저는 상관이 근데- 없어요. 근데 단순히 좀 더 30평대가 오르지 않겠냐라는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네네. 네. 지금까지 이 아파트 보면 지금 2004년도에 지금 지어진 아파트잖아요. 예. 지금 딱 12년 됐거든요. 네. 근데 아파트라는 것 자체가요. 원래 10년 때부터가 가격은 좀 보합세를 유지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예, 지금 여기서도 시세를 봐본다라면 지금 네. 현재 꾸준히 조금씩은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네. 갖고 계신 20평대 아파트가요. 꾸준히 좀 상승한 모습인데 거의 30평대도 20평대랑 비슷한 정도의 수준에서 상승을 조금 해왔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 주변에 이제 왕십리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조금 더 큰 단지들이 들어오면서 약간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네. 2015년도 작년부터 아파트 가격들이 대세적으로 다 상승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강남 쪽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가 상당히 높다는 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죠.
예. 이게 전반적인 아파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왕십리 뉴타운하고 같이 이런 접목을 시켜봤을 때 아직 행당동의 이 아파트 가격은 조금 더 상승할 여지는 좀 남아 있어요. 아, 예. 근데 그게 꼭 20평이다라고 해서 지금 안 오르고 30평을 오르고 그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그 옮기심에서 나타나는 그런 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그거보다는 차라리 지금 현재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것이 아, 예. 새로운 같은 단지 내에서 30평대로 옮기시는 것보다는 훨씬 네. 더 그게 이득인 거죠. 아, 그래서 예. 굳이 내가 20평대가 작아서 30평대로 꼭 옮겨야 된다라고 하면은야 뭐 할 말이 없지만 네네. 꼭 그런 게 아니시라면은 그 비사를 다니시면서 나타나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절약하신다라면 네. 투자 수익률이 조금 더 다소 올라가겠죠. 아, 예. 예,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같은 단지에서는 굳이 30평대로 옮기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현재 22. 지역적인 네, 말씀하시죠. 만약에 30평대로 옮긴다고 하면요, 그러면 지금 이쪽 살고 있는 동네가 나을지 아니면 제가 직장이 성파라서 예. 8호선 연장되는 그 다산신도시 쪽이 나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알겠습니다. 30평대 주택에서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있으시면 네. 꼽아주시면 뭐 앞에서 좋으실 얘기를 것 같아요. 했지만 다산 신도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예, 다산 신도시도 최근에 이제 그런 프리미엄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상승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다산 신도시가 주변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한 그 분양가를 책정냈었기 때문에 젊은 층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지역이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삶에 대한 어떤 쾌적도는 다산 신도시가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네.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젠 저금리와 양극화 현상이 계속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했을 때는요. 그렇죠. 그래도 네. 도심권에 있는 부동산이 보다 안전할 것이다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추가적인 고민까지 말끔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현재 실거주 중인 아파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시니까요. 조금 더 보유해 나가 보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인 고민 있으실 때마다 언제든지 전화 문자 활짝 열려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좀 저희가 해결해 드릴까요? 예, 저기 상계동에 네. 상계 주공 아파트 네. 그게 12단지인데요. 혹시 앞으로 이거를 거기 도시재생 한다고 하는데 네. 그게 어떻게 잘 돼 가는지 네. 팔아야 될지 그냥 둬도 괜찮을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상계 주공 7단지라고 말씀해 주셨죠? 아니 12단지. 11단지요? 12. 예, 예. 12단지요? 네. 네, 몇 평대 현재 보유 중에 계시죠? 예, 24평인데. 24평대. 현재 여기서 거주 중에 계세요? 아니면 임대 놓고 계세요? 임대 놓고 있어요. 임대 전세나 월세 어떤 형태로 예, 놓고 2억 계시나요? 전세 2억 천에 주고 있거든요. 2억 천에 주고 계시는데 네. 투자 가치가 있는 매물인지 좀 점검해 보고 그렇죠. 싶으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상계 주공 아파트 지도 찾으신 것 같은데요. 24평형대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투자 가치가 있는 매물이라서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점검해 드릴게요. 네. 바로 만나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계 주공 예. 12단지를 보유하고 계시다고요? 네네. 지금 전세 주고 계시고요. 네네.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아, 이거 오래됐죠. 오래되셔서 처음부터 갖고 계셨나 봐요. 예,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거기서 거주해 보신 적은 없으시고 계속 세만 주신 건가요? 있어요. 아니요, 한 적 있죠. 예전에는 거주하셨다가요? 예. 그러면 지금 궁금한 건 이제 오래됐으니까 재건축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은 어떻겠냐라는 것이죠? 재건축은 생각을 못 하고요. 네. 그건 생각 안 하는데. 네. 거기 노원하고 창동하고 있다고 개발 계획이 있다 그래서 차량 그게 기지? 얼만큼의 네. 효과가 있는 건지 네네. 그게 좀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그 많은 분들이 최근 들어서 이 차량 기지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크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다가 또 지금 갖고 계신 거는 지하철 마들역하고 또 같이 붙어 있고요. 예, 바로 옆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지역이 어쨌든 간에 기존에는 차량 기지였기 때문에 주변 자체가 굉장히 노후돼 있고 또 슬럼화돼 있고 보기에도 좋지 않았었죠. 예. 근데 이쪽이 이제 상업적인 복합지구로 이제 바뀐다라면 아무래도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7호선 지하철역까지도 연결된다면 또 강남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네, 선호도는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예. 사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은 없겠지만 또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바뀐다라고 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는 좋겠죠.
그렇죠. 사실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아파트 가격의 상승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사실 그 상계동 자체의 어떤 흐름에서 봤을 때는 네. 노후도가 지금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이 차량 기지가 바뀐다 해서 가격이 아주 많이 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네. 꾸준한 상승세는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지켜볼 것이 뭐냐면 이 상계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깔끔한 아파트로 탈보되면 좋은데 사실 대지지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계동은 재건축하면은 희망은 걸어볼 수 있으나 이게 소형평수 위주로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 일반 분양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기대감에 의한 이런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들 지역은 아니라서요. 실거주 목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거주만 목적으로 한 때는 사실 아파트 가격이 기대하신 것만큼 많이 올라가지는 못하니까 지금 이 당연히 차량 기지가 이제 변모된다라고 하면 부동산 가격의 상승률은 좋겠지만 생각하신 것만큼 아주 많이 오를 수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많은 양도 차익을 많이 보셨을 것이고요. 지금 몇 년 보유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요? 기억 투자 안 나시는 건가요? 예, 이거는 제가 그냥 상속을 받은 거예요. 아, 상속을 받으셨고요. 예. 예. 해서 뭐 좀 더 보유하셔도 되지만 한 번 더 갈아타 보시는 것도 괜찮기 때문에요. 뭐 예. 창동 기지 이미 그 발표가 났었던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한 번쯤 매도 계획도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요. 네. 네. 예, 워낙 오래 보유하셨기 예. 때문에 부담 없이 매도에 나서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 다른 투자 대안을 떠오르시지 않는다면 직접 세미나 참석해 보시거나 다시 한번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서울전화 02-2077-6352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번호 02713-1813번도 열려 있으니까 전화나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도 많이 사연들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문자로 들어온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네, 휴대폰 끝자리 2018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최근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를 많이 매수하던데요.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투자가 더 좋지 않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예전에는 부동산 투자하면 무조건 아파트를 선호하셨지만 최근 들어서는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일변 빌라들을 또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근데 그래도 불안하신가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아파트가 훨씬 더 좋지 않느냐라고 문의해 주셨는데요. 어떤 방향성을 잡고 투자해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런 질문도 상당히 많이 받고요. 또 네. 세미나에서도 질문들을 하시기 때문에 네. 이런 주제로 많이 또 오. 세미나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파트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안정적인 거죠. 네. 많은 지표들이 나와 있고 우리가 국토교통부에 들어가시면 실거래 신고돼 있는 것도 보셨을 때 네. 아파트 가격에 대한 변화도 상당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파트는 그래도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안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시죠. 리스크가 좀 적을 그렇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사실 2008년도에도 중대형 평수 아파트는 떨어졌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 이후로는 소형 아파트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겠죠. 좀 전에 오피스텔도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다는 것처럼 예전처럼 무조건 아파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투자 방식이다라고 네.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지역입니다. 자, 부동산은 많은 분들이 입지여건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처럼 지역이 가장 중요하고요. 지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나 빌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빌라나 다세대를 아파트 대체제로서 사용할 때는 그만큼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탄력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네. 그래서 위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월세가 나오는 다세대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가격 상승률이 뛰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도 그렇고요. 다세대도 그렇고 상품에 대한 부분보다는 지역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거기에서 내가 자금 여력에 따라서 돈이 많으시면 좀 더 높은 뭐 아파트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네. 조금 더 자금 여력이 약하시다라면 조금 더 낮은 다세대 주택을 구입함으로써 포트폴리오를 여러 개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있으니까요. 너무 한편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조금 더 지역적인 부분을 강하게 생각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상품보다는 지역 선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답을 팁으로 전해주셨으니까 우선 지역 선정을 잘해보시고 그 다음에 자신의 수준에 맞는 아파트나 그리고 다세대 주택을 선택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역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세미나 직접 참여해 보시죠. 그 지역 콕 집어 주실 겁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너무 반갑게 전화 주셔서 고마운데요. 오늘 네네. 어떤 고민 좀 해결해 드릴까요? 네, 제가 마포구 현석동에 네. 밤섬 현대 에스테이트에 살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앞으로 전망이 궁금해서 네네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 아파트에 현재 살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몇 평대 지금 거주 중에 계신가요? 네, 저는 33평 거주하고 30평대 있어요. 거주 중에 계시는데 이 아파트의 전망 꼼꼼하게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소장님 만나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여기 거주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아니, 그렇게 오래는 안 됐어요. 오래되진 않으고 몇 년이 되셨어요? 2년 정도요. 2년. 그러면은 네네. 뭐 이사 오신 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시네요. 네네. 지금 2년 동안에 그래도 가격이 좀 올랐을 것 같은데. 조금 올랐어요. 지금 한 6억 7천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들어오실 때는 그럼 한 6억 정도에 들어오셨고. 조금 더 줬어요. 그러셨군요. 네. 지금 사실 이 밤섬 현대 아파트가 네. 입지 여건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사실 6호선 라인에서도 광흥창역이 어떤 브랜드 네임에서 좀 떨어지는 지역이긴 해요. 예, 옆으로 있는 대흥동이나 상수동보다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역 중에 하나가 광흥창역입니다. 네네, 맞아요. 근데 위치로 봤을 때는 사실 서강대교만 넘어가면 바로 국회의사당도 있고요. 네. 또 위로 올라가면 또 신촌도 있고 사실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입지가 상당히 좋죠. 네네. 그래서 이 광흥창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사실 다른 지역의 아파트보다 조금은 가격이 형성이 좀 덜 돼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사실은 조금 더 앞으로 오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라고 조심스럽게 점쳐볼 수는 있긴 있는데 네네. 아직까지는 근데 그런 어떤 브랜드, 그 역의 이름에 대한 브랜드가 낮은 거를 아직은 탈피를 못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근데 네. 조심스럽게 한 번쯤은 다시 오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살고 계시는 데가 바로 한강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밤섬이 보이니까 바로 밤섬 현대라고 또 지었을 것이고 네. 제가 옛날에 한번 여기를 위에 올라가 본 적이 있었는데 진짜 밤섬이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네네, 뷰가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한번 살아보신 분들은 이 뷰를 정말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이 네. 아파트에 대한 매력이 빠지는데 문제는 지하철역과의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서 사실은 가격이 그렇게 막 반영이 되는 아파트가 아니었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 옆으로 웨스트림 재개발, 현석동 재개발로 새로 들어 입주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단지가 새롭게 조성되면서 주변에 그 가격을 조금 끌어올리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올랐어요. 예. 네, 거기다가 작년에 아파트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다 상승을 좀 했었어요. 그 이유로 인해서 지금 사실은 마포 여기 지금 살고 계시는 밤섬 현대 아파트가 거기에 따른 영향을 다소 받았던 아파트인 거죠. 네네. 그래서 이사하신 이후로 가격이 상승했었던 거예요. 사실 잘 사신 거예요. 타이밍이 좋았군요. 예, 2년 전에 사셔서 지금 갖고 계시는 거는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가격을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잘 사신 거고요. 네네. 그렇다면 앞으로 가격이 얼마큼 오르겠냐라고 봤을 때는 많은 큰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아파트 가격이 지금 강남 재건축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다소 상승할 유지가 좀 보이긴 하는데 네. 지금 사실 어느 정도 가격은 충분히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이 좀 더 오르려면 시간적인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해요. 만약에 여기를 거주를 안 하시고 그냥 투자 목적으로만 보신다라면 조금 더 투자 대상을 바꿔봐라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거주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거주하고 것처럼 너무 살긴 좋으시잖아요.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거주하시면서 가격 상승률을 좀 더 보시다가 다시 네. 한번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좋으니까 한 네네. 내년 1년 정도나 2년 정도는 조금 더 지켜보시고 그리고 매도 타이밍을 한 번 더 잡아보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네, 지금 대단히 시점은 매도 감사합니다. 타이밍이 아니고요. 시간을 좀 더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워낙 투자 타이밍이 좋았기 때문에 다른 투자를 나서실 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죠. 저희가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평소에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투자 타이밍도 잘 잡으신 것 같고요. 미래에 대해서 미리 또 이렇게 대비를 해 나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많이 함께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세미나 일정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욱 소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은퇴 후를 준비하는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거고요. 6월 20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02713-1813번으로 미리 예약 접수 후에 방문해 보시죠.
네, 저희와 함께 미리 점검해 나가 보자고요. 세미나 직접 참여해 보시면서 알짜배기 정보들 얻어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LJ부동산 연구소의 임종욱 소장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부터는 돈이 되는 매물 정보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임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무조건 입지 선정이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들의 그 수고로움을 덜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두 전문가께서 매의 눈으로 살핀 매물 정보도 오늘 다양하게 선점해 오셨는데요. 매물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02-2077-6394번으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이어가 드리도록 하죠. 오늘 함께해 주실 분부터 먼저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창조경제부동산연구소의 김원준 팀장 그리고 투데이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손은경 소장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두 분과 함께 매물 정보도 다양하게 살펴보기 전에 투자 팁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기 다른 매물 선점에 오셨는데요. 먼저 손은경 소장님 오늘 추적 포인트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네, 그 프리미엄이 많은 곳입니다. 바로 그 지역적인 프리미엄과 그 다음에 건물적인 프리미엄이 있는데요. 특히 본 강남구 개포동입니다. 그래서 개포 자체의 프리미엄, 지금 개포 재건축 지금 아주 분양이 순조롭지 않습니까? 네. 또 최근에 개포 일원 현대죠. 레미안 루체나임 아주 상반기 최고의 경쟁률로서 분양이 아주 성공리에 끝났고요. 자, 그리고 이 강남권이기 때문에 강남 자체의 프리미엄, 그래서 국제거래 복합단지라든가 영동대로의 지하 통합개발, 그다음에 가까운 양재동의 양재 R&D 특구개발 등 강남권과 서초권의 그 개발 호재의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지역, 그리고 이미 준공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눈으로 직접 그 물건의 프리미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매물입니다. 네, 프리미엄이 높은 매물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김원준 팀장님은 오늘 두 가지 매물 선점해 오셨습니다. 어떤 매물인지 추천 포인트부터 짚어봐 주시죠. 네, 오늘은 강남 3구 중에서 두 개의 가장 큰 구가 되겠죠. 강남구와 서초구 두 개의 중심권 매물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것 같은 경우에는 서초구, 서초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서초구의 중심이 되는 메인 그런 동이 될 것 같은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변에 다양한 법조단지와 대학가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것과 함께 다양한 개발 호재들 직접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지역의 수익형 상품 잠시 뒤에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강남구 역삼동이 되겠습니다. 역삼동 같은 경우에도 일단 강남구의 이것도 역시 중심권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두 개를 모두 끼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과 또 이제 수요자들이 가장 원하는 니즈가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꾸준한 수요층이 있는 안전한 매물 잠시 뒤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모든 매물이 강남 쪽에 좀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매물 정보부터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 먼저 가볼 지역은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입니다. 2호선과 3호선 교대역에서 도보 5분 거리고요. 올해 10월쯤에 준공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5층 건물에 5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1,5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으로 했을 때 1억 8,500만 원이 예상이 되고요. 실투자금 3천만 원으로 접근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네, 무엇보다 입지 선정이 중요하다라는 말 오늘 방송하면서 계속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지역, 2개의 지하철 호선이 지나가는 것 같아서 우선 입지적인 부분에서 좀 안심이 된다라고 할까요? 추가적인 입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죠. 투자하는 데 있어서 입지가 가장 첫 번째라고 볼 수가 네. 있겠죠. 자, 이건 역시 2호선과 3호선 교대역이 바로 인근에 있는 그러한 매물이 되겠는데요. 일단 2호선과 3호선 지나가는 교대역에서 걸어서 한 4분에서 5분 정도 잡으시면 되겠고요. 일단 입지적으로는 바로 오른쪽에는 서울교육대학교, 한국 최고의 교육대학교죠. 자, 그곳 후문이 바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물 위치에서 걸어서 1분이면 교대역까지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위쪽으로는 대한민국 또 최고의 법조단지, 계속적으로 최고라는 말이 계속 들어가는데요. 그만큼 지역이 좋은 지역 같습니다. 자, 위쪽에는 최고의 법조단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근무하는 다양한 법조계 전문직 종사자들과 또한 공무원들, 그 수많은 수요층들을 직접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곳 같은 경우 또 아래쪽으로는 또 남부터미널이 있습니다. 남부터미널도 역시 3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역 쪽으로도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시내, 시외 그리고 외곽까지도 다 뻗어나갈 수 있는 교통편이 다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에도 대형 법조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요층들, 전문직 수요자가 상당히 많은데요. 전국에 있는 판사 중 29%, 그 외에 판검사 그리고 변호사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 서초동에 모여드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만큼 좀 더 안정적인 수익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건 단연 입지 덕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의 개발 호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분석해 주시죠. 네, 입지에서 안정적인 수요층이 나왔다고 말씀드리면요. 네. 이제는 가치의 상승을 끌어올 수 있는 개발 호재를 말씀을 드려야겠죠. 이곳 같은 경우에도 강남 삼성동과 비견될 만한 초대형 개발 호재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한전부지와 가장 비견이 되는 곳이죠. 롯데칠성부지 개발, 또 이것을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일단 송파 같은 데에도 지금 제2롯데타워 이곳이 완공이 된 다음에 이 지역을 또 개발을 할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곳 같은 경우에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조금 우측 상단으로 조금만 올라가 보면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매물 위치에서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도 공사가 조금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수익도 보시면서 차익까지 노려보실 그러한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호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이외에 서리풀공원의 개발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이곳을 장제터널 뚫고 또 그곳에 다양한 문화와 예술의 복합 단지로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 만한 상권이 개발이 되게 되는데요. 일단 이 지역이 이렇게 관광지로서 이제 변모를 하게 된다면 지금 입구에 있는 이곳 서초동 역시 유동인구의 증가로 집가의 상승과 또 다양한 가치 상승까지 끌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소개해드리는 곳에 이런 주택지 더욱더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외에 또 다양한 서초, 양재, 우면 일대 개발 등 다양한 또 그린벨트 풀고 다양한 개발들이 있습니다. 자, 그만큼 조금 더 안정적이고 꾸준한 차익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정적인 입지와 더불어서 가치 상승을 이끌 만한 호재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준공까지는 시일이 좀 남았는데요. 건물 좀 미리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네, 이곳 같은 경우에 일단은 그 맛집 골목에 있다 보니까 네. 건물 상당히 잘 지어질 것을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집가가 상당히 비싼 지역입니다. 자, 이런 지역에 집을 짓는데 엉망으로 지을 수는 없겠죠. 자,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일단은 골주 어느 정도는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안 시설들 잘 갖추어질 예정이 되겠고요. 또 주차 공간 이 지역 상당히 부족한데요. 일단 1층을 피로티 주차장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다른 좀 오래된 주택들보다도 확실히 주차 공간 더 넓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원룸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분리형 원룸 아니면 또는 이제 거실 부분을 없애서 이제 투룸으로 이제 빼도 될 만한 그런 구조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투룸보다도 사실 원룸 쪽이 더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룸보다는 분리형 원룸으로 구조를 빼셔서 이렇게 월세를 내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건물 같은 여건에 있어서는 잘 지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고 투자가 가능한 매물 되겠습니다. 네, 가격까지 체크해 주시죠. 네, 매매가 2억 1,500만 원 되겠고요. 일단 전세 활용하실 경우 3천대 소액 투자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익형 투자. 지금 지난주 목요일 날 금리 인하를 발표하고 지금 딱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자, 특히 그 강남권 내에서 많은 월세의 이런 수익형 상품들이 거래가 많이 됐었는데요. 자, 지금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월세 3천에 70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수익형으로도 나쁘지 않은 매물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금리가 낮아져서 대체 수단을 찾고 계실 겁니다. 수익형으로 적절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도 유의사항이 있다면 꼼꼼하게 짚어주시죠.
네, 그 지난주부터 바로 일주일 사이 동안 네. 정말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도 예. 상당히 깜짝 놀랄 정도였었는데요. 지금 이 금리가 아직 크게 반영이 되지도 않았는데 일단 부동산 시장은 크게 변동이 있을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이 지역 이외에도 다 지어져 있는 이런 그 수익형 매물들이 이제 강남 쪽에도 있기 때문에 혹시 수익형 쪽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일단 전화를 주셔서 어떤 지역이 괜찮고 어떤 식의 차익과 수익형이 발생이 될 수 있는지 상담을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 정보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프리미엄이라는 말을 계속 해주시면 칭찬해 주신 매물이 이제 두 번째 매물로 공개가 되겠습니다. 손흥명 소장님께서 준비하셨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어서 가볼 지역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매봉역에서 도보 9분 거리고요. 올해 2월에 준공이 완료가 된 건물입니다. 5층 건물에 2층에 위치했고요. 매매 금액은 3억 1,7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으로 했을 때 2억 8,500만 원이 예상이 되고요. 실투자금 3,200만 원에 만나볼 수 있는 매물입니다. 네, 이 지역 재건축 열기로 인해서 서울, 전국의 부동산 집값을 들썩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입지 속에 위치해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는데요. 입지 소개 좀 자세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도 그런 영향 때문에 일단은 분양가가 좀 많이 작년보다 많이 올라 있고요. 네. 또 임대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보다도 특히 이제 임대 수요층들이 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의 그 임대가들을 굉장히 좀 밀어 올리고 있는 지역인데요. 자, 그 가까운 전철역을 본다면 3호선 매봉역, 약 도보로, 그러니까 양재천을 건너가서 약 8분에서 9분 정도 걸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가까운 그 삼원물산 사거리에서는 많은 버스들이 있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을 해서 양재역이라든가 강남역, 그다음에 매봉역 이런 지역으로 언제든지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강남권을 벗어난 지역에는 이제 역세권 굉장히 중요하죠. 전철과의 근접성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요. 강남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본 지역은 차량이라든가 일반 전철 대신에 버스를 네. 이용해서 10분대나 20분대로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로망과 그다음에 노선이 갖추고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주변에는 또 이제 이곳이 주거 지역으로서 원래 지었던 택지 개발했던 곳이라서 주변이 굉장히 이런 유해 시설이 없이 교육이라든가 주거하기 굉장히 편안한 그런 입지 조건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양재천이라든가 대모산, 구룡산, 그다음에 양재 시민의 숲, 그다음에 바로 옆에 또 개포지구 재건축 단지에 이어지는 달토공원도 녹지 공간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개포도 강남권이기 때문에 또 학군도 좋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굉장히 또 잘 갖춰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 수요층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제 인근에 대형 마트죠, 이마트라든가 하나로마트, 그다음에 강남 세브란스 병원도 편의시설도 강남에 걸맞게 잘 갖춰 있다라는 것이고, 특히 본 매물의 입지적인 장점은 바로 배후에 업무지구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양재역 주변에 법원이라든가 대기업과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업무용 빌딩들, 그리고 향후에 또 미래적으로도 또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업무적인 그런 이 지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개포 사동과 가까운 양재동에는 양재 R&D 특구가 개발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동쪽으로 우리가 양재대로를 타고서는 약 한 차량으로 10분 정도만 가면은 또 수서 역세권 개발이 되죠. 이것도 새롭게 개발이 된다면 이것도 업무지구로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직장인 수요들, 그다음에 강남권 전반에 걸친 직장인들 임대 수요를 품고 있다라는 것이 또 개포동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포동에 위치한 매물 정보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지역 호재들 참 많은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죠.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체크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아까도 추천 포인트에서 말했던 개포 자체의 프리미엄. 네. 얼마 전에 분양을 했죠. 개포 1원 현대지역. 굉장히 바로 상반기 최고 경쟁률 45대 1을 넘는 그런 높은 경쟁률로서 분양이 끝났습니다. 처음에는 분양가가 좀 높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완판이 됐죠. 평균 3,730만 원인데도 높은 경쟁률로서 마감이 됐고, 자, 그리고 이제 향후에 바로 다음 달에 3단지입니다. 3단지 바로 DH 아너힐스라고 하는 현대건설의 최고가 브랜드인데요. 무려
약 5천만 원대의 평당 분양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네. 조합원 분양 입주권이죠. 조합원 입주권이 약 평당 약 4,300, 4,400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분양분은 그것보다는 10에서 15% 높게 잡는 게 이제 보통이기 때문에 약 5천만 원대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개포지구의 25평대 아파트들은 보통 10억에서 11억이 간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 그러니까 집값의 상승을 상향 평준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갖고 올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인근에 있는 다세대도 그러한 영향을 많이 받지 않겠냐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전반적인 강남권의 개발 호재죠. 바로 메모드급의 국제그리 복합단지의 개발, 종합운동장과 탄천, 그다음에 한전부지까지 다 아울러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개발하기 때문에 최대의 마이스 산업, 그다음에 관광까지 또 곁들여서 또 같이 개발할 것이고요. 또 바로 옆에 영동대로, 그래서 삼성역과 봉은사역 사이에는 약 600m를 지하 6층으로까지 개발을 해가지고 약 90개 노선 일반 버스입니다. 그리고 전철과 철도망은 약 8개 노선 연결되는 프랑스의 라데팡스처럼 바로 이 교통의 허브, 바로 서울의 교통 허브의 중심지가 될 것이고요. 바로 이 여파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고, 아까도 말씀드린 또 KTX 역세권 개발도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고요. 특히 개포동은 바로 또 남부 쪽 판교와 분당 쪽으로 가기 굉장히 좋습니다. 도로망이 뭐 경부고속도로라든가 분당 내곡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그다음에 용인 수서간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이용해서 판교나 판교테크노밸리나 분당까지도 가기 쉽기 때문에 거기에 또 직장인들의 수요까지도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로 옆에 양재동이죠. 또 양재동에도 약 100만 평 규모의 R&D 특구의 개발, 얼마 전에 그동안 좀 답보 상태도 화물터미널 부지도 이제 할인구류에 매각이 됨으로써 본격적인 개발이 이제 곧 앞두고 있다. 그렇다면 이곳에 뭐 지금도 있는 많은 연구단지, KT 연구센터라든가 삼성, LG 많은 연구단지가 있지만 추가로 더 그런 연구센터들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R&D의 특구로서 그 임대 수요층이 굉장히 탄탄하게 받쳐줄 거라는 것. 이러한 개발 호재로 인해서 프리미엄은 더 올라갈 것이라는 게 개포동의 장점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체 프리미엄이 높은 입지 속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건물 모습 만나봐야 될 텐데 이미 지어졌기 때문에 좀 안심하고 접근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건물 소개해 주시죠. 네, 건물 총 5층입니다. 5층 중에 2층이고요. 또 1층은 전체 주차장이기 때문에 앞에 6m 도로가 접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주차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1층에는 무인 택배함이 있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또 2층까지 올라가시게 되면 내부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네. 또 현관 중문도 있기 때문에 투룸에서는 또 보기 드문 그런 형태고요. 또 다용도실, 세탁실도 따로 있습니다. 보통 요즘은 뭐 발코니를 다 확장하고 베란다 형태가 없어서 우리가 좀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그런 불편함이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현재 신축 매물보다는 훨씬 더 평수가 커서 약 14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규모 면에서, 그다음에 안방도 굉장히 또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주거하시는데, 그다음에 임차인들이 선호할 수 있는 타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까지 체크해 보죠. 네, 가격은 3억 1,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세로 투자하실 경우에는 2억 8,500에서 2억 9천 정도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3천만 원 내외 정도의 투자 가능할 거고요. 자, 월세는 약 보증금 3천에 약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 지역은 화이트 칼라, 바로 이런 퀄리티가 있는 그런 소득층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임대 수요라든가 임대를 받으시는데 염려 없는 그런 매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너무 단점이 없으니까 불안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유의사항이 있다면 챙겨주시죠. 네, 요즘 이제 대출적인 부분이 많이 강화가 네. 됐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투자를 하실 때는 아니 월세 투자할 때는 대출 어느 정도 가능한지, 그다음에 자기의 자금 여력, 그다음에 계획 등을 좀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 정보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매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바로 공개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볼 지역은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입니다. 2호선과 신분당선, 강남역에서 도보 8분 거리고요. 6월 말쯤에 준공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6층 건물의 2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5,800만 원, 전세 보증금은 2억 3천만 원이고요. 실투자금 2,800만 원에 접근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네, 아무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상권을 꼽아라 하면은 아무래도 단연 강남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에서 그래도 상당히 가까운 거리인데 역에서 8분 하면 멀지 않느냐 싶으실 것 같습니다만 강남역 가보시면 역 바로 주변에는 주거단지가 없습니다. 그런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입지 여건 들어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곳 같은 경우는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네. 이곳 같은 경우는 일반 상업지역 안쪽에 위치한 바로 옆쪽에 붙은 2종 주거 단지가 되겠는데요. 자, 그만큼 주변에 다양한 상권들, 그러니까 강남역에 있는 대형 회사들과 상업시설들, 그 회사들 안쪽에 위치한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래도 강남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한 강남대로 같은 경우에도 대형 이제 버스 시설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일단 교통적인 여건도 사실 좋을 수밖에 없겠고요.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사실 강남 한가운데 강남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교통적인 여건에 있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적인 여건에 있어서는 제가 더 이제 말을 줄이도록 하겠고요. 그 이외에 주변에도 이제 다양한 또 이제 업무지구 그 있고 이제 역삼역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같은 경우에 삼성동까지 뻗어나가는 강남의 3개의 축 중에 하나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강남의 3대 축 중에 2개의 축이 껴 있습니다. 자, 그만큼 안정적이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수밖에 없고 또 같이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역 아래쪽으로는 뭐 대치동도 있고 또 옆쪽으로는 이제 위쪽으로는 강남, 이제 서초나 논현 등 다양한 곳들의 이제 중간 축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만큼 대형 이제 병원 시설이라든가 교육 시설, 학원가 등 어느 것 하나 빠짐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연 입지적인 면에서는 최고인 지역인 매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지역 개발 호재도 빠뜨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강남역 주변에는 또 어떤 호재들이 있나요? 사실 이곳이 강남역 인근이기 때문에 네. 교통적인 여건이나 아니면 개발 호재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투자자분들은 거의 100%, 한 80에서 90% 정도는 알고 계시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곳 같은 경우는 일단 삼성동 개발, 한전부지 개발이 되게 되는데 자, 이곳 같은 경우에도 테헤란로 끼고서 쭉 가게 되면은 바로 도달 가능한 위치죠. 자, 그만큼 이런 직장인들의 수요층 바로 노려보고 이곳이 개발이 되면 될수록 그 배우지로서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전부지 개발과 함께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또 다들 잘 아시죠? 자, 지금 이제 이곳 같은 경우에는 한전부지는 5년 내에 국제교류 복합지구는 10년 내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나타날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그러한 분들께서도 좀 안심하시고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대형 개발 호재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곳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서울을 먹여 살릴 만한 개발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만큼 초대형 개발 그리고 강남을 먹여 살릴 개발이기 때문에 정말 초대형 정말 큰 개발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뉴스 시청을 하시면서 제일 많이 뉴스에서 본 개발 호재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달에 준공이 완료가 됩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을 것 같은데 건물적인 부분도 체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 건물 같은 경우에는 소형의 투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매매가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는 이달 말 정도 완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부 실제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좀 안심하시고 투자가 가능한 그런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곳 소형 평수의 투룸입니다. 지금 아래쪽에 있는 개포동, 개포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서 이주 수요가 발생이 되는데요. 그 수요자층에 딱 알맞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세 면이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자, 그만큼 개방감과 또 지하 이제 이곳 1층에 주차장, 차 넣고 빼기가 상당히 쉽고 주차 공간도 보다 더 넓기 때문에 이곳 강남에서는 정말 큰 메리트가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층수는 2층이지만 내 외부가 이제 외부 같은 경우에도 도로가 3면에 껴 있기 때문에 개방감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적인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형성이 돼 있나요? 네, 제가 저렴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매매가가 2억 5,800만 원입니다. 자, 전세 활용하실 경우 2,800에서 3,000 정도 그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도 보증금 3,000에 80에서 90 사이를 내다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수익형으로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액 투자 희망하시는 그런 분들께 더욱더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 번쯤 강남 투자 입성해 보고 싶으실 겁니다. 가격적인 부담이 많으시다면 그래도 적당한 가격대에 잘 매물 선점해 오셨으니까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지역의 유의사항은 없는지 끝까지 꼼꼼히 체크해 주시죠. 네, 투자는 항상 타이밍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요. 네. 하지만 분명 또 신중하셔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본인이 수익형을 희망하시는지 차익형을 희망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또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락을 주셔서 상담 요청을 해드리면 저희가 전화상으로라도 상담을 드리기 때문에요. 일단 전화를 주셔서 좀 안정적이고
신중한 투자를 하시게끔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금리가 낮아졌으니까 나도 부동산 투자 한 번쯤 해봐야겠다라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한 투자관념도 하나도 없이 접근하시면 리스크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수익형인지 차익형인지 목적을 분명히 하시고 접근해 보시면 좀 더 올바른 쪽으로 인도할 수 있으시니까요. 그런 투자 관점을 이번 시간에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 소개해드렸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손은경 소장님의 세미나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 매물밖에 들고 나오시지 않으셔서 조금 서운할 뻔했는데요.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세미나 일정 체크 도와드릴게요. 네, 손은경 소장의 1:1 부동산 무료 상담입니다. 소액 부동산 투자 성공으로 이끄는 법에 대해서 풀어주실 거고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1:1 무료 상담이라 선착순으로 5분만 모시게 되겠고요. 02-2077-6394번으로 미리 예약 접수 후에 방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방송에서는 못다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솔직하게 얘기해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방송 심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얘기 못해드리는 점은 직접 발품을 팔아서 세미나 참석해 보시면 그 지역들 톡톡들이 꼽아주신다라고 하니까 꼭 시간 내셔서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조경제부동산연구소의 김원준 팀장 그리고 투데이 부동산투자연구소의 손은경 소장 두 분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